안녕하십니까, 샨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전인데요. 모처럼 조용한 시간을 내서 빌 게이츠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편지를 한 번씩 보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빌 게이츠 노트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와도 이렇게 바쁘니까 보지 못하고 하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빌 게이츠 노트라는 걸 들춰보다가 지난 2월 달에 보낸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MIT 공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공대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매년 금년에 기술 혁신 그래가지고 10가지의 기술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걸 발표하는 게 있는데, 빌 게이츠가 2019년에 그런 기술을 선정하는 이제 게스트 심사위원 그런 데 선정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10대 혁신 기술을 발표하면서 보낸 편지인데요. 우선 그 편지를 조금 읽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사실 어쩌면 현대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킨 기반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젊을 때 창업을 해서 이미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이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그런 점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 편지를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의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요. 빌 게이츠가 이제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10대 혁신 기술을 선정하는데 초대를 받아서 이거를 심사하면서 자기가 혁신이라는 것이 가지는 또 시간과의 의미, 그런 진화,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온통 쟁기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쟁기는 농사 지을 때 쓰는 쟁기 말하는 겁니다. 쟁기는 혁신의 역사에서 훌륭한 구체화의 상징입니다. 인간은 메소포타미아 농민들이 예리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토양에 공기를 공급했던 기원전 4000년부터 쟁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로 천천히 수리하고 개선해 왔으며 오늘날의 쟁기는 기술적인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나 쟁기의 목적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쟁기는 보다 많은 씨앗을 심고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하고 음식이 보다 풍부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영양이 부족한 곳에서 쟁기는 사람들에게 더 긴 수명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대와 현대의 기술과 마찬가지로 쟁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하여 금년도 10대 혁신의 하나로 내가 선택한 것은 실험실에서 재배한 고기입니다. 실험실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키우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육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미 세계에는 먹이기에 충분한 가축들이 있습니다. 차세대 단백질은 고기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실험실 고기는 우리가 살림 벌채나 가축에 의한 메탄가스 방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부유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햄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쟁기는 인간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반면에 실험실에서 자란 고기는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혁신적인 역량의 대부분을 인류의 수명을 늘리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고 전 세계 인류의 기대 수명은 1913년도 34세에서 1973년도 60세, 그리고 오늘날 평균 71세에 이르도록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런데 현재 이 기술의 혁신은 두 가지 면에 집중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 인류의 수명을 그래도 계속 더 늘리려고 하는 쪽에 연구하고, 또 인간의 삶을 더 fulfillment, 그러니까 더 충족시키고 더 완벽하게 만드는데,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의 혁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그런데 당장 뭐 이제 인간의 수명이 충분히 늘었으니까 더 이상은 그거 하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는 연구를 해야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당분간은 그 두 가지 목표가 이제 함께 어우러져서 기술의 혁신도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가 생각하는 미래의 더 좋은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더 만들 수 있는 기술 혁신. 그러니까 뭐 그 예로 들기는 어떤 걸 예를 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뭐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앱이라든지, 또는 뭐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이 통증 없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뭐 장갑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그런 걸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팔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라고 그래서 그 심전도 같은 걸 체크해주고, 그래서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위험이 빠지기 전에 사전에 그걸 예고해서 심장병을 치명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예방한다든지, 또는 뭐 당뇨병 있는 사람들한테 혈당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그냥 단순히 혈당을 점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걸 치료하는 데까지 발전시켜주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걸 이제 희망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빌 게이츠의 편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의 대상으로 선정을 한 이유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97년 정도, 8년 정도부터 사실은 IT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공부도 좀 하고 그랬어서, 사실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그 빌 게이츠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죠. 하나의 우상이었고, 또 기업을 해가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뭐라 그럴까요?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럴까?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언젠가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일선에서 떠나서 그 후방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식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가끔 보내오는 빌 게이츠 노트를 보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쟁기가 만드는 고기하고 실험실이 만드는 고기라는 주제를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이 빌 게이츠가 정말 딴 세상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는 뭐냐면 빈부의 격차예요. 올해 좀 보세요. 지금 개발도상국, 또 후진국, 선진국, 이렇게 나라를 경제적으로 분류하고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도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저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사람들은 덜 살아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양소를 잘 공급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더 오래 사냐 못 사냐 하는 문제가 첫째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 거기에 어떤 의학기술, 그런 것이 더 보태져서, 그래서 더 잘 사는 나라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세상,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나라가 다 케어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너나 나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고 같이 나눠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미 우리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이미 지난 세기에 테스트가 끝나가지고 그건 이미 결정이 났어요.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빈부 격차가 커지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반향으로서 그 새로운 의미의 그 사회주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빌 게이츠가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기를 사람이 생산하지 말고 실험실에서 생산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죠. 빌 게이츠가 그리는 그런 세상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20년 뒤에 자기가 2039년도 예상을 해서 얘기를 한 게 있으니까
2039년도에 빌 게이츠가 만드는 그런 세상으로 많이 진전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소를 키울 필요도 없고 닭을 키울 필요도 없고 돼지 키울 필요도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어요. 왜? 실험실에서 고기도 만들어 줄 거고 뭐 소위 말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이런 거 다 그냥 만들어 주겠죠.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랩에서 그 랩 공장에서 사람이 일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 사람이 필요한가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을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인류의 인구를 보면은요, 조만간에 인류의 인구가 스탑을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하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나이 들은 사람만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서포트 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이상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인류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전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감소하는 인구의 그것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제네리쿠스 이런 인종이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려를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좀 더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고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르죠. 자기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게 생기면 그냥 그 고기 받아 먹으면 되죠. 농부 지금까지 그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쌀 키우는 농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회가 주는 배급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요즘 그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진짜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고를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약 안 쳤어요, 살충제 안 뿌렸어요, 이런 거 기준으로 따진다 그러면요 먹을 게 없어. 유전자 조작 안 했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인류가 역사상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쳐서 이렇게 종을 개선시켜 왔으니까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말이죠. 너무나 세상을 많이 바꿔놨어요. 바꿔놓고 법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PLU 코드라는 거예요. 그 PLU 코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바나나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올게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게닉의 그 밑에 가보면 94011이라는 이 넘버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원래 그 국제 규격으로 고안이 됐을 때는 9가 붙으면은 올게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 농가에서 지금은 그 상품 하나하나에다가 레이블을 다 붙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낱개로 사니까. 그래서 그 기호는 원래 어떻게 고안됐냐면 이거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올게닉인지 아니면은 유전자 변형인지 조작인지 아니면 그냥 컨벤셔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하던 그런 방식으로 재배됐는지를 표시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3자, 4자 붙어 있으면 뭐고, 8자 붙어 있으면 뭐고, 9자 붙어 있으면 뭐고, 이렇게 구분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PLU 코드 때문에. 이건 긴 거 아니고 복잡한 거 아니니까 간단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소위 말하는 몬산토를 대표하는 이 유전자 조작하는 업체들, 그 사람들이 농약도 다 가지고 있고 씨앗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농부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농부는 그냥 농사 짓는 노예죠. 좀 잘 먹고 잘 사는 노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얘기할 때 거기에 위에 계급 사람들은 잘 먹고 못 사나요?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일반 그 인민들이 굶주릴 때 위에 사람도 굶주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무슨 주의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세상인데, 지금 이 세상이 소위 말하는 뭐 우리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시장경제 뭐 이런 걸 외치고 있지만 그 뒤에 시장경제 속에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영상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제 의견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그 생각을 나누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최소한도 미국은요 솔직히 나라가 50개 모여 있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제도적으로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나라가 작잖아요. 그리고 여론을 만들면 금방 여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는 유기농이야, 아니면 뭐 이거는 GMO야, 이렇게 한 걸 분명하게 밝히는 레이블링 법을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촉구하고 활동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무슨 사회 운동하고 사회 활동한다는 그 사회 운동가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운동가들이 그런 이상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에만 생각할 거 아니고 자기 본인, 자기의 식구, 자기의 자손들이 먹고 사는 이 먹거리부터 제대로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주위에서 뭐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하세요. 좀 정신 차려가지고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또 주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정신 차려서 이런 거 좀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뭐 사회주의가 어쩌고 뭐 자본주의가 어쩌고 자유주의가 어쩌고 시장경제가 어쩌고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당장 죽고 지금보다 나빠지는데 내가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참고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이런 문제부터 개선을 해 가야지, 뭐 우리가 장래도 있고 뭐 우리가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다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돈 다 갖다 주고 약 파는 제약회사에다 돈 다 갖다 주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어요. 직업이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말이죠, 인류를 위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있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썩어 빠진 게 말이죠, 정치가 경제를 리드해야 되고 사회를 리드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자기가 대접받고 하루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거에 더 초점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일반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우리 대신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소리를 높여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얘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